섬에 있는 서점. 보통 마야는 해 뜨기 전 들리는 소리라곤 저쪽 방에서 AJ가 코 고는 소리밖에 없을 때 잠에서 깬다. 마야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곳이 아래층이다. 왜냐하면 아래층은 서점이고 서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니까. 가게에 도착하기까지는 16단의 계단이 있다. 마야는 엉덩이를 걸치고 한 단 한 단 미끄러져 내려간다. 계단을 자신있게 밟기에는 다리가 너무 짧다. 마야는 그림이 없는 책을 지나 연하장을 지나 아장아장 가게로 가로지른다. 손으로 잡지를 쭉 훑고 책갈피들이 있는 회전대를 한 바퀴 돌린다. 잘 잤니, 잡지들아? 좋은 아침이야, 책갈피들아. 잘 잤어, 책들아. 좋은 아침이야, 가게야. AJ의 사무실은 골방이다. 창문도 없고 벽에 그림도 없고 책상 위에 가족 사진도 장식품도 없고 비상구도 없다. 방 안에는 책들, 창고에서나 쓸 법한 저렴한 앵글 책장, 문서 보관함, 아마도 20세기의 유물인 듯한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다. AJ는 마실 것 한 잔 권하지 않았고 에밀리아도 목이 마르지만 굳이 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 위에 쌓인 책을 치우고 앉았다. 그리고 곧장 도서 목록 소개에 들어갔다. 종수로 보나 기대치로 보나 연중 가장 소박한 목록이었다. 굵직한 데뷔작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상업적으로 거의 기대를 접은 타이틀로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아는 이 겨울 타이틀들이 제일 마음에 들 때가 종종 있었다. 이 책들은 아직 빛을 못 봤을 뿐인 언더독, 중고 신인, 최약체였다. 에밀리아는 가장 좋아하는 책을 맨 나중으로 아껴둔다. 80살 노인이 쓴 자서전으로 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78의 나이에 결혼했다. 노인의 신부는 결혼식을 치른 다음 해에 83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저자 양력에 따르면 노인은 중서부의 여러 신문 매체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일했고 문장은 빈틈없고 유머러스하며 넋두리 따윈 전혀 없었다. 에밀리아는 뉴욕에서 프로비던스로 오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 늦게 핀 꽃. 늦게 핀 꽃이 소품이고 책 속에도 진부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일단 집어들고 읽다 보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일단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해결되기 마련이었다. 한창 늦게 핀 꽃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AJ가 책상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에밀리아는 물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AJ가 말했다. 첫 번째 챕터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에밀리아는 견본새를 AJ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소재가 엄청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문체를 AJ는 그녀의 말허리를 뚝 끊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딴 걸 보여드리죠. AJ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당신도 꽤 능력 있는 젊은 사람 같긴 하지만 당신의 전임자는 하비는 내 취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취향이 나랑 똑같았으니까. 에밀리아는 견본새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요. 말하면서도 왠지 포르노 영화의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AJ는 입속말로 뭔가 웅얼거렸다. 얼핏 듣기로 무슨 소용이람 한 것 같았지만 확실치는 않았다. 에밀리아는 출판사 카탈로그를 덮었다. 피크리 씨, 그냥 좋아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거? 그는 불쾌감을 담아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싫어하는 걸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말물, 죽은 사람이 화자이거나 마술적 리얼리즘을 싫어합니다. 딴에는 기발한답시고 쓴 실험적 기법,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나 그런 전 세계적 규모의 심각한 비극에 관한 소설은 다 마뜩잖더군. 부탁인데 논피션만 가져와요. 문학적 탐정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니 하는 장르 잡탕도 싫습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본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린이 책,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가를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400쪽이 넘거나 150쪽이 안 되는 책도 일단 싫어요. TV 리얼리티 쇼 스타의 대필 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물이라면 구역질이 납니다. 데뷔작가 칭립, 시집, 번역본도 거의 들여놓지 않아요. 시리즈물을 들이는 것도 내키진 않지만 그건 내 주머니 사정상 어쩔 수 없고 당신 편의를 봐서 말하는데 빅히트 예정 시리즈 같은 건 그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쇼. 그리고 로먼 씨, 난 무엇보다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노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고 끼적거린 얄팍한 회상록들은 도대체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출판사 영업사원이 얘기해도 제 아무리 어버이날에 무진장 팔릴 거라고 장담해도 에밀리아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당황스럽다기보다 화가 났다. AJ의 말에도 일리가 없진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이었다. 어쨌든 나이틀리 프레스는 그런 종류의 책들 중 절반은 아예 취급도 안 한다. 에밀리아는 그를 가만히 관찰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이차가 크진 않다. 10살 이상은 아니다. 좋아하는 게 저렇게 없나 싶기엔 너무 젊다. 그럼 뭘 좋아하세요? 그녀는 물었다. 그 외엔 전부 다. 그가 말했다. 내가 단편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면이 없지 않죠. 손님들은 당최 사볼 생각을 안 하지만. 에밀리아의 도서 목록에 단편집은 딱 하나 있는데 데뷔작이다. 에밀리아도 다 읽은 건 아니고 아마 시간 형편상 다 읽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단편은 마음에 들었다. 미국의 6학년 한반 아이들과 인도의 6학년 한반 아이들이 국제 펜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화자는 인도 문화에 대한 정보를 웃기게 지어내서 미국 아이들한테 들려줬던 미국 학교에 다니는 인도 아이다. 에밀리아는 여전히 극심한 갈증이 시달리는 목을 헛기침으로 가다듬었다. 봄베이가 뭄바이가 되던 그 해, 이건 특별히 싫어요. 그가 말했다. 아직 어떤 책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냥 싫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그 책을 나한테 권하는 이유는 내가 인도계고
그게 내 특별한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에밀리아는 저 구닥다리 컴퓨터로 의자에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내가 이 책을 당신한테 권하는 이유는 당신이 단편집을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목록에 있는 유일한 단편집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이하는 거짓말이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히게 완벽한 책입니다. 데뷔작이긴 해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난 데뷔작이 좋아요. 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걸 좋아하죠. 내가 그 낙으로 이 일을 하는 건데요. 에밀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걸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벌렁벌렁 뛴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니, 별로. 그가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25은 되셨나? 피크리 씨, 여긴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게네요. 하지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어멜리아는 말을 더듬고 지금도 화가 나면 이따금 말을 더듬는다. 그녀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계속 캐캐 묵은 사고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머지않아 아일랜드 서점은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에밀리아는 겨울철 도서 목록과 늦게 핀 꽃을 AJ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나오면서 복도에서 책들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다음 페리는 1시간 후에나 출발하기 때문에 에밀리아는 느긋이 시내를 돌아보며 항구로 걸어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 청동 명판에는 이 건물이 앨리스 여관이었던 시절 이곳에서 허먼 멜빌이 여름을 보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에밀리아는 휴대폰을 치켜들고 명판이 나오게 셀카를 찍었다. 앨리스 섬은 제법 근사한 곳이지만 조만간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다. AJ는 남아있는 손님들을 내쫓고 특히 아무것도 안 사면서 4시부터 진을 치고 잡지를 죄 들쑤시는 무슨 유기화학 스터디 그룹인가 하는 사람들의 짜증이 났다. 분명 그 사람들 중에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범인이 있었다. 말만 들어도 우울한 작업, 즉 영수증 정리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거지인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냉동 빈달로 한 봉지를 뜯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겉포장에 쓰인 대로 9분에 맞춰 돌렸다.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는데 나이틀리 출판사에서 온 여자가 생각났다. 1990년대 시애틀에서 날아온 시간 여행자 같았다. 닷 모양이 프린트된 방수 덧신과 꽃무늬 할머니 드레스, 보풀이 일어난 베이지색 스웨터,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칼은 부엌에서 남자친구가 잘라줬을 것 같다. 여자친구일까? 아니, 남자친구다. AJ는 단정지었다. 커트 코베인과 결혼할 무렵에 코트니 러브가 생각났다. 사나운 장밋빛 입은 어떤 놈도 날 해치지 못해 라고 말하지만 여리고 푸른 눈은 그래, 넌 날 해칠 수도 있고 아마 해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커다란 민들레 같은 아가씨를 울리고 말았다. 잘했군, AJ. 칼의 향은 점점 짙어지는데 시간은 아직 7분하고도 30초가 남았다. 뭔가 일거리가 필요했다. 몸을 놀리되 힘은 그렇게 들지 않는.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커터칼로 골판지 박스를 해체했다. 쓱싹, 납작, 차곡, 쓱싹, 납작, 차곡. AJ는 아까 그 영업사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한다. 그녀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게 진작에 누구든 하비로즈가 죽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야지. 쓱싹, 납작, 차곡. 아마 누군가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을 것이다. AJ는 이메일을 대강 훑어보기만 할 뿐 전화는 아예 받질 않는다. 장례식이 있었을까? 어차피 참석하진 않았겠지만 하비로즈를 거의 알지도 못했는걸. 아무렴. 쓱싹, 납작, 차곡. 그렇긴 해도 그 사람과는 지난 6년 동안 몇 시간씩 함께 보냈다. 한 얘기라곤 책 얘기밖에 없었지만 뭐 이런 생활에서 책보다 더 사적이고 내밀한 화제가 있겠는가. 쓱싹, 납작, 차곡. 게다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데. 두 사람이 충돌한 유일한 경우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를 두고였다. 월리스가 자살한 즈음이었다. AJ는 추모글의 숭배에 가까운 분위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양반이 괜찮은 소설 하나와 그럭저럭 통찰력 있는 수필을 몇 개 쓰긴 했지만 그 외엔 별거 없었다. 한없는 웃음거리는 명작이야. 하비가 말했다. 한없는 웃음거리는 끈기 대결이지. 꾸역꾸역 다 읽고 나면야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면 인생에서 몇 줄을 허비했다는 사실과 직면해야 할 텐데. AJ가 반박했다. 알맹이는 없고 순 스타일이지 이 친구야. 하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상체를 책상 위로 내밀었다. 자네는 자네와 비슷한 연배의 작가한테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하더군. 쓱싹, 납작, 차곡, 질끈. 위층에 올라와 보니 카레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다.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이걸 다시 데웠다간 필경 암에 걸려 죽고 말겠지. 그는 플라스틱 그릇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첫 술은 뜨겁다. 두 숟갈째는 차디차다. 아빠곰 빈달로와 아기곰 빈달로. 그는 그릇을 벽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하비에게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나. 하비는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나. 혼자살이의 고충은 자기가 싸지른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 혼자살이의 진정한 고충은 내가 속상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다. 39 먹은 남자가 왜 어린애처럼 카레가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벽에 내던졌는지 아무도 관심 없다. AJ는 메를로를 한 잔 따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식탁볼을 깔았다. 거실로 걸어가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유리장의 잠금쇠를 열고 태멀레인을 꺼냈다. 부엌으로 돌아와 태멀레인을 맞은편 의자 위에 니콜이 앉던 그 의자 위에 세워놨다. 건배다, 이 망할 거사. AJ는 그 얄짤한 시집에게 말했다. 그는 잔을 홀짝 비웠다. 또 한 잔을 따르고 딱 그 잔까지만 마시고 책을 읽기로 다짐한다. 제일 좋아하는 토비아스 울프의 올드스쿨이나 다시 읽을까? 아니,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읽는 게 시간이 덜 아깝겠지. 그 바보 같은 영업사원이 무슨 책 얘기를 했더라? 늦게 핀 꽃이라니. 오액. 그 반응은 진심이었다. 호라비들의 깜찍한 회고록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더구나 AJ처럼 지난 21개월 동안 호라비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영업사원은 새로운 사람이었으니 AJ의 흥미로울 것 없는 개인적 비극에 대해 몰랐다곤 해도 그녀의 잘못은 아니다. 맙소사. 그는 니콜이 보고 싶다. 니콜의 목소리와 목, 심지어 겨드랑이마저 그립다. 니콜의 겨드랑이는 고양이 혀처럼 우둘투둘했고
저녁 무렵이면 상하기 직전에 우유 같은 냄새가 났다. 세 잔을 비운 후 AJ는 식탁 앞에 엎어진다. 그는 170cm의 키에 몸무게는 63kg밖에 나가지 않고 냉동 빈달로의 영양도 섭취하지 않았다. 오늘 밤 그의 독서 진도는 한 페이지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AJ. 니콜이 나직이 속삭인다. 들어가서 자. 드디어 꿈을 꾸는구나. 그렇게 술을 퍼마신 건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니콜. 만취한 꿈에 등장한 그의 유령 아내는 그를 부축해 일으킨다. 아주 볼만하군, 너도 양반. 안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냉동 빈달로에 $5짜리 와인이라니. 나는 유서 깊은 우리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고. 그와 유령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간다. 축하해, 피크리 씨. 아주 독실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네. 미안. 그가 말한다. 그녀는 AJ를 침대에 누인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소년처럼 짧다. 머리 잘랐네. 그가 말한다. 괴상해. 당신 오늘 그 아가씨한테 너무 심했어. 하비 때문이야. 물론 그랬겠지. 당신을 알던 사람들이 죽는 게 싫어. 그래서 몰리 클럭도 못 자르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살 수 있어. AJ가 말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거야. 그녀는 그의 이마에 키스한다. 내 말은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녀가 사라졌다. 어떻게 침대까지 왔는지 또 옷은 어떻게 벗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AJ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잠을 깼다. 하비로즈가 죽었다는 건 기억난다. 나이틀리 프레스의 귀여운 영업사원한테 재수없게 굴었다는 것도 기억난다. 카레를 내동댕이 친 것도 기억한다. 와인 첫 잔을 비웠던 거나 태멀레인과 건배했던 것도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끊겼다. 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밤이었다. 머리가 쿵쿵 울렸다. AJ는 거실로 나가면서 빈달로 자네와 파편을 예상했다. 마루도 벽도 얼룩한 점 없이 깨끗했다. 그는 아스피린을 찾아 약장을 뒤적이며 카레를 미리 치워놓은 자신의 성견지명에 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부엌 식탁 앞에 앉고 보니 와인병도 내다버린 모양이다. 이렇게나 깔끔 떨다니 그답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일은 아니었다. 나야 깔끔한 술꾼이란 점을 빼면 시체지. 그는 태멀레인을 놔뒀던 건너편 자리를 보았다. 책이 없다. 유리장에서 꺼낸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나?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심장이 머리와 경쟁하듯 쿵쿵 뛰었다. 절반쯤 가자 번호키가 달린 온습도 조절 케이스가 태멀레인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던 유리금고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있는 게 보였다. 그는 황급히 목욕 가운을 걸치고 러닝화를 신었다. 요즘 들어서는 별로 신을 일이 없었던 운동화다. AJ는 때 묻은 체크무늬 목욕 가운을 휘날리며 캡틴 위긴스 스트리트를 내달렸다.
우울증과 영양실조에 걸린 슈퍼히어로 같았다. 그는 중앙로를 꺾어서 곧장 고즈넉한 앨리스섬 파출소로 뛰어들어갔다. 도둑이 들었어. AJ는 소리쳐 알렸다. 짧은 거리였는데도 숨이 찼다. 제발 도와줘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한 노파 같은 기분이 들려는 걸 애써 물리쳤다. 램비 에이스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목욕 가운 차림에 정신없는 사내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가 서점 주인이며 1년 반 전에 젊고 예쁜 아내가 차를 몰고 호수로 들어가 버린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부쩍 늙은 것 같았는데 그럴 만도 하지 싶었다. 경찰 수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됐고 그건 앨리스섬 파출소 시간으로는 1년 같았다. 램비 에이스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물증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범인은 와인병을 내다버리고 카레를 치운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지문도 죄다 닦은 듯했다. 수사관들은 AJ의 고용인과 섬 안에 몇 안 되는 친구와 친척들을 신문했다. 거기서도 이렇다 할 혐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태멀레인이 시장에 나왔다고 알린 서적상과 경매 회사도 없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 듯했다. 책은 사라졌고 AJ는 두 번 다시 그 책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고 AJ는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른 희귀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케이스는 꽤나 비싼 것이어서 거의 $500나 나갔다. 희미하게 남은 그의 낙천성은 그 케이스에 넣을 더 좋은 뭔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 케이스를 살 때 시가를 보관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은퇴를 꿈꾸기 어려워지자 AJ는 견본세를 읽고 이메일에 회신하고 전화에 응답하고 심지어 홍보용 카드도 2개 써서 서가에 붙였다. 저녁 되면 서점 영업을 끝내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먼 코스를 달리자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는데 특히 집 열쇠 뭉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골치였다. 결국 AJ는 앞문을 잠그지 않고 놔두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여기서 훔쳐갈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도 가게 문을 닫고 나서 AJ는 위층에 올라가 러닝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서점 정문을 통해 집을 나섰고 늘 하던 버릇대로 문은 잠그지 않고 닫아만 두었다. AJ는 고등학교 때 크로스컨트리 동아리에 있었고 프린스턴에서도 계속했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것 말고 그는 그 어떤 여가 활동에도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고른 종목이었다. 사실 그는 크로스컨트리 달리기가 뭐 대단한 재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코치는 그를 보고 믿을 만한 미들맨이라고 낭만적으로 불렀는데 그건 AJ가 어디 갖다 놔도 늘 중상위권은 하겠거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달리기를 그만둔 지 한참 된 지금 그것도 재능이었음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현재 몸 상태로는 쉬지 않고 2마일 이상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전부 다 합쳐 5마일 이상 달리는 일은 드문데도 등과 다리, 아니 기본적으로 온몸이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다. 통증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다. 예전에는 달리면서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통증 때문에 그런 부질없는 두뇌 활동에 몰입할 수 없게 됐다. 달리기를 마칠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질척해진 눈을 묻혀 집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AJ는 러닝화를 벗으려 현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현관문에 등을 기대는데 문이 저항도 없이 밀리며 열렸다. 잠그지 않은 건 맞지만 암만 생각해도 분명 닫긴 했는데 그는 스위치를 올렸다.
제자리를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았다. 금전 출납기도 멀쩡해 보였다. 바람에 열렸나 보군. 불을 끄고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새소리처럼 높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다시 났고 이번에는 좀 더 끈질겼다. AJ는 돌아서 다시 불을 켰다. 입구로 되돌아와 서점 안 통로를 하나하나 살피며 돌았다. 맨 마지막 줄은 변변찮은 어린이 청소년 코너다. 거기 바닥에 웬 아기가 서점에 단 한 부밖에 없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큰 아기네. AJ는 생각했다. 가난아기는 아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AJ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어린아이가 전혀 없다. 그는 외동이었고 알다시피 AJ와 니콜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다. 아기는 분홍색 스키 점퍼를 입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연갈색 머리카락이 머리에 온통 수북하게 나 있고 수레 국화처럼 푸른 눈에 AJ보다 약간 더 밝은 구릿빛 피부의 여자애였다. 꽤 예쁘장했다. 대체 넌 누구냐? AJ는 아기에게 물었다.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 여자애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방싯 웃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마야. 아기가 대답했다. 그거 참 간단하군. AJ는 생각했다. 몇 살이냐? 그가 물었다. 마야는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다. 2살? 마야는 다시 방긋 웃으며 그에게 2 팔을 벌렸다. 네 엄마는 어디 갔는데? 마야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야는 AJ에게 계속 팔을 벌리고 있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AJ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못해도 양장본 24권이 든 상자만큼은 나갔고 등이 뻣뻣해질 정도로 무거웠다. 아기는 2 팔을 그의 목에 둘렀다. AJ는 아기한테서 파우더인지 베이비 오일인지 꽤 괜찮은 냄새가 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명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유아는 아니다. 아기는 사람을 좋아하고 옷도 잘 입었고 애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이 분실물의 소유자가 금방이라도 돌아와 완벽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거야. 이를테면 차가 고장났다든가 어쩌면 급성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앞으로는 문 안 잠그고 나가기 정책을 재고해야겠다. 뭘 도둑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뭘 놔두고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 마야는 AJ를 더 꽉 끌어안았다. 아기의 어깨 너머로 엘모 인형이 바닥에 앉아있고 인형의 붉고 덥수룩한 가슴에 옷핀으로 메모가 달려있는 게 보였다. AJ는 마야를 내려놓고 엘모를 집어들었다. 너무 칭얼거려 늘 경멸하던 캐릭터였는데. 엘모, 마야가 말했다. 그래, AJ가 말했다. 엘모다. 그는 메모의 핀을 빼고 인형을 아기에게 주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서점의 주인에게 이 아이는 마야입니다. 25개월 됐어요. 매우 영리하고 원령에 비해 말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귀엽고 착한 아이예요. 저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책에 둘러싸여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매우 사랑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와 있어줄 형편이 못 되고 달리 도와줄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마야의 엄마 올림.
망할. AJ는 생각했다. 마야가 다시 울었다.